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뒤져도 목숨을 잃는 지뢰밭에서 태백이라는 한 진돗개가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군을 구하기 위해 폭발 직전에 지뢰로 몸을 던진 그 순간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폭발의 굉음 속에서 태백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대체 그 죽음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상상조차 못할 충성심과 희생, 진돗개 태백의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DMZ.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확인 지뢰가 묻힌 곳 중 하나입니다. 초록빛 잡초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란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강민수는 이곳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인 그는 수많은 작전에 참여하며 지뢰로 희생된 전우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으니까요. 태백 집중해. 여기가 중요해. 강민수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태백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진돗개 혼혈인 태백은 날카로운 황갈색 눈동자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몸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태백의 후각은 일반 개보다 5배나 예민했고 특히 지뢰에 사용되는 화약 성분을 감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죠. 강민수는 태백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훈련사와 군견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이 위험한 경계에서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강민수의 가슴에는 늘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DMZ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으니까요. 오늘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알았지? 태백의 꼬리가 힘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지혜로운 눈빛을 가졌어요. 강민수는 태백의 특별한 하네스를 점검했습니다. 이 하네스는 태백이 지뢰를 발견했을 때 강민수에게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장비였어요. 강민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태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오늘의 임무가 평소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준비됐나요? 팀장인 김대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강민수는 마지막으로 태백의 눈을 마주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들은 죽음의 땅으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태백 준비됐어? 태백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강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수백 번도 더 훈련했고 실전에서도 이미 수많은 지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DMZ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이 발을 내딛는 이 초록빛 대지 아래에는 수십 년 전 묻힌 철의 악마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의 임무는 그 악마들이 누구의 발 아래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미리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태백은 몸을 낮추고 코를 지면에 바짝 붙였어요. 그의 모든 감각은 땅속에 숨겨진 위험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DMZ의 아침을 밝혔고 영웅이 될 한 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DMZ의 한가운데를 걸으며 태백은 주변의 모든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습기찬 흙냄새 그리고 풀과 나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하지만 태백의 관심은 그 아래에 숨겨진 금속과 화약 냄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세밀하게 냄새를 분석했어요. 천천히 태백아. 서두르지 마. 강민수의 목소리가 태백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뒤에서는 지뢰 제거반 대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이니까요. 갑자기 태백이 멈춰 섰습니다. 코를 땅에 더 가까이 대고 짧게 킁킁거렸어요. 강민수는 즉시 손을 들어 뒤따라오던 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백에게 집중됐죠. 뭔가 찾은 거야?
태백은 대답 대신 한 지점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뢰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어요. 강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그를 이런 상황에 대비시켰으니까요. 여기서 20m 뒤로 물러나십시오. 강민수의 지시에 모든 대원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뢰 제거 전문가인 박중사가 특수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태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강민수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태백이 찾은 위치예요.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제 박중사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강민수는 태백을 데리고 안전거리로 물러났습니다. 태백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는 작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우리 태백. 박중사는 금속 탐지기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맞습니다. N-14 대인지뢰입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하는 타입이죠.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N-14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대량으로 매설한 지뢰로 작지만 치명적인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다리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죠. 제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박중사의 말에 팀원들은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태백의 발견으로 또 하나의 위험이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MZ에는 아직도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었죠. 그날 오후까지 태백은 3개의 지뢰를 더 발견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뢰였고 모두 제거팀의 안전한 작업으로 무력화되었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김대위가 그날의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태백 또한 임무를 마치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강민수는 태백에게 특별히 가져온 간식을 건넸습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만의 의식이었죠. 임무를 완수한 전우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너 덕분에 오늘도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강민수의 말에 태백은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간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DMZ의 어둠이 깊어지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가올 날에 태백이 마주하게 될 운명의 순간을요. 이틀 후 새벽녘의 DMZ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죠. 이날의 작전 지역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곳으로 지뢰 밀도가 특히 높은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장비를 점검했어요. 태백 또한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임무 전 약간의 들뜬 기색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죠. 무슨 일 있어, 태백아? 강민수가 태백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백은 잠시 그의 손을 핥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강민수는 태백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작전이 곧 시작될 시간이었기에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서쪽 구역을 탐색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지도에 표시된 지뢰밭과 경계가 맞닿아 있으니 더욱 주의해주세요. 김대위의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태백과 강민수는 최전방에서 지뢰 탐지를 담당했어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DMZ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의 보고가 되어 있었죠.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 하지만 그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는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태백은 평소와 같이 냄새를 맡으며 앞장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태백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는 미리 표시된 안전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심하게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백 무슨 일이야? 강민수의 질문에도 태백은 계속해서 한 지점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구역이 이미 지뢰 탐지가 완료된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뒤따라오던 대원 중 한 명이 의아해했어요.
저 구역은 이미 3번이나 탐색한 곳입니다. 안전하다고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태백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강민수는 태백의 행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깨달았죠. 대위님, 태백이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추가 탐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위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지역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태백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좋습니다. 박중사, 해당 지역 정밀 조사해 주세요. 박중사가 특수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고성능 금속 탐지기로 해당 지역을 천천히 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백의 착각인가 싶었죠. 그러나 박중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지? 이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났습니다. 태백이 반응한 지점에서 약 50cm 깊이에서 미세한 금속 반응이 감지된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질의 탐지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박중사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수 장비가 도착하고 조심스럽게 해당 지역의 땅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태백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죠. 내가 맞았구나. 대단해, 태백아. 약 1시간의 작업 끝에 박중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N-16대인지레입니다. 그것도 5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N-16은 바운싱 배티라고도 불리는 지뢰로 밟으면 공중으로 튀어올라 허리 높이에서 폭발하는 치명적인 무기였어요. 그것도 5개가 연쇄 폭발하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대원들이 지나갔다면 최소 5명의 목숨이 위험했을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전 탐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겁니까? 김대위의 질문에 박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지뢰가 너무 깊게 묻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이 퇴적되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탐지 깊이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백에게 향했습니다. 어떻게 태백이 그토록 깊은 곳에 있는 지뢰를 감지했는지 경이로웠어요. 그날 이후 태백은 팀원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백의 특별한 능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죠. 태백의 놀라운 발견은 DMZ 지뢰 제거 작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뢰 탐지 프로토콜이 재검토되었고 태백의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까지 개설되었어요. 하지만 태백의 능력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작전 일주일째 태백과 강민수는 새로운 구역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도상으로 레드존으로 분류된 고위험 지역이었어요. 태백은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수 역시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태백의 행동을 주시했죠.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이 지역은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니까. 태백은 마치 강민수의 말을 이해한 듯 더욱 신중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제거팀이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탐색에서 태백은 이미 3개의 지뢰를 발견했고 모두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태백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지점에서 원을 그리듯 돌더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즉시 태백을 제지했죠. 안 돼, 태백. 위험해. 태백을 말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지점을 향해 낑낑거렸어요. 강민수는 태백을 데리고 안전거리로 물러났습니다. 박중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탐지 작업을 시작했죠. 이상하네요. 지뢰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금속 물체가 감지됩니다. 박중사의 보고에 김대위가 다가왔습니다.
특수 카메라로 땅속을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지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물체입니다.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특수 장비를 이용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숨죽여 지켜봤죠. 태백만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약 2시간의 조심스러운 발굴 끝에 박중사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슨 금속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인골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굴 현장을 지켜봤어요. 점차 더 많은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군번줄도 발견되었죠. 미군 군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로 보입니다. 김대위의 말에 모두가 경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백은 이제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넌 단순히 지뢰만 찾는 게 아니었구나. 유해 발굴 전문팀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측에도 연락이 갔고 곧 합동조사단이 꾸려졌어요. 태백의 발견은 단순한 지뢰 탐지를 넘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병사들의 유해를 찾는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그곳에서 발견된 유해는 1970년 실종된 미군 소속 데이비드 존슨 상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지뢰 제거 작업 중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70년 가까이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몰랐던 겁니다. 태백이 어떻게 이걸 찾아낸 거죠? 한 대원의 질문에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냄새 탐지가 아니라 이 땅에 묻힌 아픔을 찾아내는 본능이라는 것을요. 미군 측에서는 태백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해 발굴 프로그램에 태백과 강민수를 정식으로 초청했고 특별한 감사장까지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한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태백이 없었다면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예요. DMZ의 황혼이 내리며 태백은 조용히 강민수 옆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라 잊혀진 영혼들의 안내자였습니다. 태백의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서 DMZ 지뢰 제거팀과 유해 발굴팀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백의 임무는 지뢰 탐지뿐만 아니라 실종된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는 것까지 확장되었어요. 강민수는 태백의 새로운 임무에 맞게 훈련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태백의 본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5월의 마지막 주 DMZ에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를 예보했고 작전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작전 중단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쪽 구역에서 집안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탐지가 완료된 안전구역 일부가 위험지역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대위의 급박한 보고에 모든 대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현재 북쪽 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유해 발굴팀이었어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표시된 구역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인원 즉시 철수. 반복합니다. 모든 인원 즉시 철수하십시오. 무전기를 통해 긴급 대피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지만 마지막 확인 결과 한 명의 대원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박소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북쪽 발굴 현장 외곽입니다.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왔고 김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개와 폭우로 인해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집안 붕괴 위험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죠. 구조팀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소희의 무전기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졌어요. 강민수는 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대위님, 저와 태백이 가보겠습니다. 태백은 박소희의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김대위의 표정에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동료를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즉시 철수하십시오.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백을 위한 특수 비옷을 입히고 자신도 방수 장비를 갖추었어요. 태백의 눈을 마주 보며 강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박소희를 찾는 거야. 위험할 수 있어. 따라올 준비 됐어. 태백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포구 속으로 나아갔어요. 빗줄기는 마치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고 발 아래 땅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언제 집안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박소희, 들리면 응답하세요. 강민수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태백은 코를 땅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냄새를 씻어낼 탐지가 어려웠지만 태백의 능력은 일반적인 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기 태백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방향으로 강민수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강민수는 태백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안전지역을 벗어나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강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태백을 신뢰했습니다. 약 10분 후 태백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작은 협곡이 있었고 그 아래로 박소희가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강민수 씨, 태백. 박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협곡을 내려가 박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백도 함께 따라 내려갔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이 어디인가요?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무전기도 떨어뜨렸고요. 강민수는 신속하게 박소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강민수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박소희를 찾았습니다. 북쪽 발굴 현장에서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의 협곡입니다. 구조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즉시 구조팀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비가 약해지면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강민수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박소희에게 비상 담요를 덮어주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태백은 계속해서 주변을 감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빗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강민수는 박소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우비까지 벗어 씌워주었어요. 태백은 두 사람 곁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주변의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구조팀이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강민수의 위로에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임시 지혈대를 더 단단히 조였지만 빗물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갑자기 태백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는 협곡 위쪽을 향해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강민수도 즉시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 금속성 소리였습니다. 뭐지? 강민수가 중얼거리는 순간 태백이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협곡 위쪽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 사이로 녹슨 금속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불발탄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발사되었으나 폭발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던 포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죽음의 씨앗이 비로 인해 깨어난 것이죠. 위험합니다. 불발탄입니다. 강민수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불발탄은 점점 더 흙더미와 함께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는 곳까지 굴러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민수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죠. 소희님, 제가 불발탄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태백이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박소희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강민수는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태백에게 명령했어요. 태백, 여기 있어. 소희님을 지켜. 태백은 평소와 달리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민수의 바지를 물어 잡아 당겼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죠. 명령이야, 태백. 여기 있어. 태백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그는 마지못해 박소희 곁으로 물러났습니다. 강민수는 협곡을 조금 올라가 불발탄이 내려오는 경로를 차단하려 했어요. 그의 계획은 옆으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 쪽으로 불발탄의 경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며 접근하는 순간 예상보다 빨리 불발탄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불발탄이 작은 바위에 부딪히며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악! 강민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땅에 쓰러졌어요. 태백이 즉시 강민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박소희는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강민수 씨? 태백이 강민수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오른쪽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파편이 그의 다리를 관통한 것이었어요. 태백은 강민수의 얼굴을 하드며 그를 깨우려 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태백. 명령을 어겼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백은 계속해서 강민수의 얼굴을 하das어요. 강민수는 힘겹게 무전기를 들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 불발탄 폭발. 부상자 2명. 무전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팀 즉시 투입합니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강민수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태백은 본능적으로 강민수의 상처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혈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죠. 이제 괜찮아. 태백아. 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백의 눈에서는 인간과 같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는 강민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지켰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기로 그를 살리려는 듯 했죠.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백은 갑자기 협곡 위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조팀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강민수의 의식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태백의 귀를 쓰다듬었어요.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야. 태백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강민수의 눈이 감겼고 태백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갔습니다. 헬리콥터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구조팀이 로프를 타고 협곡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태백은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며 구조대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온 구조대원이 즉시 강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죠. 맥박이 약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지혈 처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태백은 구조대원이 강민수를 치료하는 동안 조금 물러나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은 박소희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면서 구조 작업은 더 수월해졌죠. 두 부상자 모두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특히 이쪽 대원은 상태가 위급합니다. 구조팀장의 말에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수와 박소희는 특수들것에 실려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태백은 강민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죠. 걔도 데려가야 합니다. 이건 지뢰 탐지견입니다. 한 구조대원이 말했고 다른 대원이 태백을 위한 특수 장비를 내려보냈습니다. 태백은 안전하게 묶인 채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강민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의료팀은 즉시 강민수에게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어요. 태백은 구석에 묶인 채 불안하게 강민수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간호장교가 태백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걱정 마. 우리가 그를 살릴 거야. 태백의 눈에는 인간과 같은 이해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헬리콥터 바닥에 엎드려 강민수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20분 후 그들은 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와 박소희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태백은 대기실에 남겨졌죠. 이계를 어떻게 할까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김대희가 대답했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계는 영웅입니다. 2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태백은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데려가려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침묵이 감돌았죠. 태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부한 채 오직 강민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나오자 태백이 즉시 일어섰어요. 의사는 태백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혈관 손상은 피했고 파편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대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들었니, 태백? 강민수는 괜찮을 거야. 태백의 꼬리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보인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강민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태백은 병실 문 앞에 앉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은 특별히 태백을 위한 작은 담요와 물그릇을 가져다 주었죠. 이런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한 간호사가 감탄했습니다. 태백은 그날부터 병원의 특별한 손님이 되었어요. 의료진들은 교대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잠시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가 강민수를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흘 후 강민수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본 첫 번째 존재는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태백이었어요. 태백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작게 짖었죠. 태백. 강민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백은 조심스럽게 강민수의 손을 하잤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계는 당신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오직 당신만 기다렸답니다.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내 영웅. 그날 오후 병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이었어요. 그들은 강민수와 태백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태백은 처음 보는 제복에 조금 긴장했지만 곧 편안해졌죠. 강 훈련사님과 태백은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2명의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태백을 최초의 명예 군견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의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태백을 향해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태백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오직 강민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파트너의 안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민수는 태백을 침대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은 특별한 조치였어요. 태백은 조심스럽게 강민수 옆에 누웠고 둘은 함께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한 달 후 강민수는 퇴원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발이 필요했지만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태백은 강민수의 퇴원을 기념하는 날 특별히 목에 명예군견 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영웅이었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강민수의 말에 태백의 꼬리가 기쁘게 흔들렸습니다. 비록 그들의 임무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둘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사람들은 태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미군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전사자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죠. 석 달 후 강민수의 다리가 상당히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DMZ 평화공원 기념식이었어요. 그곳에는 태백의 공로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태백의 길이라 명명된 안전 경로는 이제 DMZ 생태 탐방로의 일부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 헌신한 그리고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립니다. 특히 DMZ에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잊혀진 영혼들을 찾아낸 태백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백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민수의 미소를 보며 자신이 무언가 잘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행사에는 태백이 구했던 병사들과 그가 발견한 유해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미국인 노부인이 태백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죠. 고마워, 내 아들을 찾아줘서. 그녀의 눈물이 태백의 털에 떨어졌습니다. 태백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할았어요. 그는 그녀의 슬픔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그는 태백이 단순한 군견을 넘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년 후 태백과 강민수는 다시 DMZ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조금 달라졌어요. 지뢰 탐지와 함께 실종자 유해 발굴 작업에 특별히 투입된 것입니다. 태백의 특별한 능력은 계속해서 잊혀진 영혼들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태백,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내가 만든 거야. 강민수의 말에 태백은 자신감 있게 앞장섰습니다. DMZ의 봄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철조망 너머로 피어난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이 살벌한 분단의 땅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들이 걷는 길 위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백의 길 마이너스 평화를 향한 첫걸음. 이 길은 태백이 발견한 지뢰들이 모두 제거된 안전한 경로였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했어요. 5년 후 태백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DMZ 내에 건립된 평화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태백의 일생을 담은 특별 전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위험한 경계에서 태어난 평화의 사도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태백과 같은 영웅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발자국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장의 말에 모인 사람들이 태백을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노견이 된 태백은 조용히 강민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로웠고 때때로 DMZ를 바라볼 때면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강민수는 태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곁에서 함께 걸었던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뢰를 찾지 않았지만 대신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태백은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도 영웅계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태백의 마지막 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따스한 봄날 그는 강민수와 함께 DMZ 전망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으로 펼쳐진 풍경은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평화의 상징들이 세워져 있었고 멀리서는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내가 모든 걸 바꿨어, 태백아. 강민수의 말에 태백은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담겨 있었어요. 태백은 조용히 강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렇게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과 늘 함께 걸어준 강민수의 얼굴이었어요. 태백의 장례식은 군 의전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경례를 올렸고 그의 육골은 DMZ 평화공원 내 영웅의 정원에 안치되었죠. 강민수는 태백의 목줄과 훈장을 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가 되었어요. 수년이 지난 후에도 DMZ를 걷는 사람들은 가끔 흐릿한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여전히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것을 태백의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경계에서 태어나 평화의 상징이 된 한 개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넌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